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 대 강원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전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제주에 패했다. 후반 교체로 들어온 외인 공격수 호사의 추격골이 나오긴 했지만 유리 조나탄을 막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다. 개막전 전북 원정에서 좋은 경기를 하며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었는데 원정 연전에서 승점 1점을 따내는데 그쳤다. 그래도 김한서와 이순민이 나선 중원은 경쟁력이 충분했다. 강원은 광주 상대로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며 앞서갔지만 사고를 실점하며 역전패했다. 윤정환 감독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양민혁을 비롯해 이상훈 등 어린 선수들의 골이 나왔고 김강국과 이유연 등 이적생들의 활약이 있었지만 수비 불안이 컸다. 부상 중인 주전 센터백 김영빈을 대신해 이기혁이 강투지의 파트너로 나섰는데 중앙 수비 안정감이 떨어졌다. 대전의 승리를 본다. 강원은 가브리엘과 갈레고를 비롯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넘어서 골을 터뜨릴 선수들이 충분하다. 그러나 한국영과 김영빈 등 척추 라인의 중심이 빠져있기에 수비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순민과 이현식이 중원에서 패싱 게임을 전개하며 홈 개막전에 전력을 다할 것이고 레안드로와 구택, 김승대가 해결할 대전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천안시티 FC 대 성남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안은 지난 라운드에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었다. 선제골을 터뜨렸던 못다가 6분 후 위험한 플레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고 후반에는 파울리뇨도 퇴장당하며 역전패했다. 연승을 이어갈 수 있던 경기를 내준 데다 팀 공격의 절반 이상이라 평가받는 두 명의 외인 없이 이번 홈 경기에 나서야 한다. 김윤도와 박찬교 등 국내 선수들이 최전방에 나서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성남은 안양전 패배 이후 나선 안산전에서도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랜드와 더불어 가장 전력 보강에 열을 올린 팀이기에 다이렉트 승격을 노릴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아직은 성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연패 탈출을 위해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김정환과 이정협, 가브리엘과 크리스 등 골을 넣을 선수들이 대거 피치를 밟을 것이다. 성남의 승리를 본다. 천안은 새로운 감독 선임과 탄탄한 수비로 이번 시즌 호성적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파울리뇨와 못다 위주의 공격 전술 세팅이 되어 있기에 두 선수가 모두 빠지는 여파가 크다. 정원진의 중원 패싱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고 이정협과 크리스, 가브리엘이 홈팀 수비를 공략할 성남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대구FC 대 수원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구는 포항 원정에서 패하며 개막 이후 연패를 당했다. 포항 상대로는 주장인 홍철의 골이 나오며 승점 추가를 노렸지만 후반 연속골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홍정훈과 이근호 등 베테랑들이 이적과 은퇴 등으로 팀을 떠난 상황이지만 세징야와 에드가 벨톨라 등 지난 시즌 상위 스플릿 진출을 이끈 선수들을 모두 지켜냈고 요시노와 고명석 등의 가세로 전력 누수를 줄였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원FC는 인천과 전북 등 강팀 상대로 개막 연전에 나섰는데 1승 1무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라스와 김현 등이 떠난 자리에 영입돼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지동원의 골은 없지만 이승우가 필요한 득점을 해줬고 권경원과 김태한, 박철우가 버틴 수비도 안정적이다. 몰레알과 안데르손은 서로 다른 개성으로 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대구의 승리를 본다. 수원FC는 권경원과 김태한 등 새로 구축된 중앙 수비가 안정감이 있다. 그러나 윤빛가람과 강상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적 재능에 비해 수비 보호가 약한 것도 사실이다. 벨톨라와 요시노가 상대 중원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바셀루스와 세징야가 돌파로 상대 수비를 넘어설 대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FC 서울 대 제주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5만 관중이 모여들었던 직전 인천전에서
무승부에 그쳤다. 전반 슈팅 개수 1대9로 밀린 것을 비롯해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 김기동 체제에서 라인을 다소 내린 팔로세비치는 공격 전개를 하기 어려웠고 일류첸코는 확실히 전성기가 지난 모습이다. 그래도 김주성과 박동진, 권완규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은 개막전보다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줬다. 제주는 멀티골을 폭발한 유리 조나탄을 앞세워 대전을 제압했다. 개막전 원정 경기에서 강원 상대로 고전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었는데 승리하며 김학범 감독에게 팀 데뷔 첫 승을 안겼다. 탈레스와 함께 공격을 이끈 조나탄이 피지컬을 앞세운 문전 침투로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진성욱이 조커로 역할을 했다. 서울의 승리를 본다. 제주는 헤이스와 서진수 등이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와 경기 흐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송주은과 이주용 등 수비진이 라인을 올리는 경우가 많기에 링가드와 강상우, 조영욱 등 빠른 발로 뒷공간 침투에 나설 서울 이선 공격수들 제어에 애를 먹을 것이다. 서울이 시즌 첫 승을 신고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경남FC 대 충남 아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남은 안산전 승리에 이어 연승을 노린 부산전에서 대패했다. 이번 시즌 득점왕을 노리는 원기종의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김찬의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패했다. 그로 인해 개막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기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결과가 필요하다. 엘리오와 무셀라를 비롯해 원기종까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나설 것이다. 아산은 지난 라운드에서 부천과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 골 차로 끌려가던 경기에서 주닝요의 골이 나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상대 수비수의 퇴장으로 인해 수적 우세도 생겼는데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시즌은 주닝요와 누네즈를 비롯해 안데르손까지 외인 선수들이 가세의 팀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초반을 보내고 있다. 아산의 승리를 본다. 경남은 설기현 감독을 대신해 팀을 지휘하는 박동혁 감독의 축구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김영찬이 떠난 중앙 수비도 다소 불안하다. 안데르손이 중원에서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이끌 수 있고 주닝요가 헐거운 홈팀의 측면을 넘어설 아산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부천FC 대 서울 이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천은 아산 원정에서 터진 루페타의 골로 승점 1점을 따냈다. 그러나 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인 최병찬이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이번 홈 경기에 빠지는 악재가 생겼다. 송진규와 김규민, 황재환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긴 하지만 최병찬의 수비력은 분명 아깝다. 이 경기는 강팀을 상대하기에 다소 라인을 내리고 안재준과 루페타를 앞세운 역습 전개가 유력하다. 이랜드는 수원을 제압하며 시즌 초반 리그 선두로 치고 나왔다. 청주와 같은 2승이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그들이 왜 지난 오프시즌 동안 전력 강화에 열을 올렸는지를 성적으로 증명 중이다. 피터와 이코바 등 새로 가세한 외인 선수들은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팀의 핵심 전력이 됐고 오스마르와 김오규가 버티는 수비도 강력하다.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공격 전개를 책임지는 브루노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다. 이랜드의 승리를 본다. 부천은 베테랑 센터백인 닐손 주니어와 다시 재계약하며 수비 라인의 리더를 맡겼는데 최근 2시즌 같은 안정감은 아니다. 브루노와 이코바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넘어설 수 있고 피터의 안정적인 중원 지원이 있을 이랜드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